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결국 법정,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게 됐죠. 피고인 신분이 됐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SNS에 비교적 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보기 전에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었죠. 먼저 들어보시죠.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조민 씨가 술을 취한 거는 61이 혐의에 대한 자백 반성으로 봐야 됩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이제 딸이 기소가 되자 어제 SNS에 글을 길게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글을 다 짚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핵심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애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에, 그러니까 애미라고 한다면 조민 씨의 애미, 어머니는 정경심 전 교수죠. 자, 감옥 안에 가둔 후에 새끼 기소의 여부를 검찰이 결정을 하지 않았었다. 여기에서 새끼는 조민 씨겠죠. 그러면서 검찰이 조국 나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 나 조국을 비난했고 검찰은 결국 나의 새끼 조민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했다. 문제가 있어요, 검찰. 뭐 이런 겁니다. 그래픽 넘겨주세요. 검찰 당장 반박을 했어요. 조국 전 장관님, 조민 사건의 경우에는요, 이미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공범의 성립 여부가 판단이 다 끝난 사안입니다. 자백 필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백 필요한 사건이 아닌데 우리가 무슨 조 전 장관님에게 자백을 강요했겠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법조인이신 양지열 변호사님은 조 전 장관의 어제 일요일 휴일 입장문을 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요? 일단 법적인 부분만 검찰에서 그렇죠, 뭐 자백을 해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죠. 근데 언론에서 저는 상당히 그때 놀랐는데 그 기자분들이 이 조민 씨에 관한 기소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검찰에서 언론에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조민 씨 부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우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힘의 균형에 놓고 봤을 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 가장 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기소권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예.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지금 딸에 대해서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렇게 겁을 먹거나 아니면 나라에게 어떻게 자백을 얘기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었고 사실 근데 그 자백이 되게 좀 황당한 내용인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지금 혐의는 조민 씨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조국 장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조민이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에게 딸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법에도 형법에도 범죄자를 감춰주거나 도피하게 하면 불법이지만 예. 이 가족끼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기소까지 이어졌느냐. 예. 이걸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조 전 장관이 어제 장문의 소셜미디어의 글 또 하나의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드릴 텐데 그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뭐 귀양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저는 뭐 우리 조국 장관님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조선시대 때 조광조라고 아시죠? 조광조가 이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까 뭐 조광조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송구한 일이고 여전히 지금 조선시대로 얘기를 하면 형조 판서 잠깐 하다가 삭탈간직 돼가지고 어디 함경도 밑에 칼 차고 지금 귀양 가 있는 신세 있죠. 제주도 또는 함경도에 뭐 삭풍 부는 데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귀양이 풀려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또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조리 돌림 후에 몰살을 당했다.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요. 많이 묵었다는 없어요. 칼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조국 전은 속수무책입니다. 또 찌르고 비틀면 조국 전은 신음할 겁니다. 글쎄요. 조상규 변호사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조국 전 장관께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본인의 가족 사건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완전히 두동강을 냈고요. 예. 정권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조국의 강 이런 정치적 용어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강욱 의원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어요. 대법원 어허. 판결이 곧 나옵니다. 그조차도 지금 고발 사주라고 해가지고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검찰에서 기소하는 거 저는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4년 플러스 1년에서 5년 유죄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요. 2년 징역형이 나왔지만 집행을 안 해요. 법정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이거 네. 엄청난 혜택입니다. 허허. 그리고 조민 씨에 대해서도 기소가 늦었다. 그 덕분에 유튜브 잘하고 먹방 예. 잘하고 계시고요. 아하. 그리고 조국 장관도 그 덕분에 본인도 구속 안 당해서 지금 출판 기념회 잘하고 팬미팅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오히려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가족들에 대해서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예. 조민 씨의 적극적인 역할들이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검찰에서 한 이야기들은 양형 참작 요소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진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검찰에서 임의로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최초에 검찰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상규 변호사께서 법조인으로서 기소가 불가피한 측면들 이런저런 또 배경 설명도 줬는데요. 자, 조국 전 장관이 딸이 기소가 되자 이런 글도 올린 바가 있었잖아요. 차라리 조국 저를 남영동 같은 데 끌고 가서 고문을 하시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을 하세요. 고문. 그러자 여권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김병옥 의원은 조국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운동을 했습니까? 시대에 불법 입시를 벌인 명백한 범죄자일 뿐. 김건식 교수는 고문 같은 거 걱정하시지 말고요. 슬기로운 감옥 생활 준비나 잘하세요. 정유라 씨는 조국 전 장관을 고문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위조 잡범이 열사나셨네요. 글쎄요, 우리 조정원 의원님 혹평이 쏟아지고 있네요. 네, 저 혹평 중에 정유라 씨 말은 이제 좀 인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용하지 말까요? 네, 그런 말 할 어허. 자격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정유라 씨가 마치 무죄인 양 나오는데요. 그건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 양조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얼마 전에 그 조국 장관의 태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검찰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딸 가진 아빠로서 딸이 기소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수 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충분히 심정적 동의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공인이었다면 자신이 해야 될 다음은 그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딸을 잘못 키우고 내가 권력에 취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생각해서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해서 반성문을 써야 되는 상황에 본인을 피해자의 코스프레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영웅이다라는 심리적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영웅이고 이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 영웅 서사의 끝은 이제 피해를 받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복귀해서 영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영웅 코스프레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조국 전 장관의 비유들을 보면요, 시대착오적인 생각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저 이제 남영동 얘기를 해서 군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더니 예. 또 얼마 전에 조선시대 귀양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허. 조국 전 장관님 2023년은 근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정입니다. 고문하는 사람은 없고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이제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 후배들이 보고 있을 때 조국 전 장관은 그 멋진 외모와 네. 수려했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근대적이지 않다. 정말 아직도 우리 권력을 양 진영이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 전에 이런 생각을 다 봤을 때 그 전에 했었던 그 사과문 발표 어떻게 보면 하나에 빠져나가기 위한 법꾸라지 액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 지금의 이 최근의 논란은 결국 조민 씨가 기소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인 조민 씨는 기소가 된 다음 날, 본인이 재판에 넘겨진 다음 날에도 유튜브에 무언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과자를 먹고 있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보실까요? 이 컨텐츠를 왜 찍게 됐냐면요. 또 친구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 또 간식 살라 그러지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니 이거 나 신상이라 컨텐츠용인데? 나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진짜 페페로니 맛이 나는데? 그 양념감자 매콤한 맛, 그 소스 맛도 조금 느껴지고. 잠깐만, 얘는 진짜 매워요. 와, 이거 매운데?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후추 향이 나요. 근데 원래 떡볶이도 후추 떡볶이 진짜 맛있잖아요. 다들 이거 접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접으면 눅눅해질 걱정이 없습니다. 짜잔! 글쎄요, 조민 씨의 저러한 모습을 두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조민 당당하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살고 있어. 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조민 씨 뻔뻔해요. 뭐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 씨 최근에 보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미국 방문 사진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해찬 최고는 어떠세요? 아까 저 과자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 들으셨어요?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허허. 참 마음 편하고 속 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아무리 뭐 비통하게 피해자 코스프레,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예? 그런 막 약자 코스프레를 해도 조민 씨의 유튜브나 지금 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보이는데 예? 저런 데서 행복하게 시간 보내는 거 보면 이 가족은 본인들이 정말 많은 입시 비리나 또는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유죄도 받았죠. 예?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여전히 하나도 힘들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수의 국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국민적 공분이 검찰을 향했을 겁니다. 예. 왜 조국 전 장관 자녀는 봐주느냐? 허허. 엄연한 공범이자 주범인데. 예. 저는 이 기소는 사필 규정이라는 사필 생각이 규정. 들고요. 어허. 물론 뭐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를 당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유튜브 하지 말라는 법 없고 예. 미국 여행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상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라면 두 번, 세 번 헤아리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조민 씨는 큰 걱정 없겠죠. 어허. 라이브 한 번 하면 슈퍼챗이 하루에 막 970만 원, 어우. 1000만 원 가까이 쏟아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아무리 열광적으로 지지해주는 팬덤이 있고 하루에 1000만 원 돈 슈퍼챗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사법 정의하에서 받아야 될 벌은 다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법 절차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 예.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쌍둥이. 다른 이 전례와 비교해 보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덜한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민 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연일 소셜미디어에 딸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곧 뭐 재판이 조민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지켜보도록 하고요.